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발동 이후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다 싶었는지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간 지 오래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고 분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매우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그러나 법치 국가에서 헌법을 초월하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혼란한 상황일수록 국가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헌법인데, 이런 가운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을 정리한 기고문을 한 언론에 실었습니다.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고 탄핵 2차 투표는 불법이라는 것인데 왜 그런지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요즘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뉴스 속보에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계엄령 사태가 어떻게 끝이 날까? 혹자는 이번 계엄령 사태로 가장 득을 보는 것은 이재명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이재명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더 나아가 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혹자는 이번 계엄령 사태로 우리나라가 대외 신인도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데 정말일까? 등등등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우리 국민들이 믿어야 할 것은 나라의 안위보다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권력의 눈이 먼 정치인들의 주둥아리가 아니라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가 맞다면 그 어떤 것도 헌법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뉴데일리에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 짚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인호 교수가 정리한 글을 경청하시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지난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40분 만에 국회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석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자, 이에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계엄군이 즉각 퇴각했고, 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했지요. 자, 그리고 7일 오전 10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2차 계엄은 없으며 임기 포함 앞으로의 전국 안전 방안을 우리 당, 즉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 밤 9시경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그 이후 8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공동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자처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계속해서 탄핵과 내란죄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려 그 어느 때보다 국민 분열 양상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일수록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모든 일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바로 이인호 교수의 주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번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어떤 진단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과 국회, 더 정확히는 다수당인 야당이 서로의 헌법적 권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서로 치고받는 난투를 벌이고 있는 정치투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헌법투쟁이 아니며 더욱이 헌법의 위기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치에서 절대적인 선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나는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극한으로 달리고 있다는 게 이 교수가 진단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번 계엄 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군사 정권 시절처럼 탱크와 총칼을 앞세워 쿠데타 같은 어떤 대단한 일을 벌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왜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야당은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을 무기로 장관과 검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위원장 등 고위 정부 관료들을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의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인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 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 발동권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회의 반격 카드인 계엄 해제 요구권에 막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카드를 접었습니다. 다만 이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위법인 계엄법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논란이 될 듯하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볼 듯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가는 또 다른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수사기관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키고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했지요. 자, 그런데 100번 양보해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인호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는 있지만 그 잘못, 즉 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야당에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위헌 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법률 제정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인데 위헌 확인의 효력은 그 권한 행사의 효력을 배제할 뿐입니다. 때문에 만약 계엄 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인데 따라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어처구니 없어 하시는 부분 바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폐지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선언은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는 게 이인호 교수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탄핵소추안이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 요건인 제적의원 3분의 2, 즉 200표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안건 부결인 것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회법 제92조 1사부재이라고 해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임시회기를 쪼개가며 매주 탄핵소추안을 계속해서 내겠다 이러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권한 행사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당 대표가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고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불필요하게 또 다른 헌법 논란을 일으키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전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임기를 포함한 수습 방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읽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수습 책의 일임인 것이지 국정 운영의 일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헌법상 그럴 수도 없는데 현재 대통령은 권위나 유고 상태가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현재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인호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은 주권자, 즉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마 이 점이 여러분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충격요법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많은 부분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